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5일 목요일 같죠 아마. 아침 6시 50분 6시 50분입니다. 어머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고요. 실은 좀 흐립니다. 밖에 아침에 나갔다더니 달이 어제가 아마 정월 대보름인 것 같죠. 달이 서쪽으로 뉘엿뉘엿 지고 있더라고요. 어제는 아마 우리나라 주식에 아마 한 획을 그은 날 같아요. 내 지인이 주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본 것 같죠. 근데 손실은 손실이거니와 나이 들어서 그 종잣 자기가 노후 생활을 하려고 모아놓은 돈을 상당 부분 조금 손실을 본 것 같아요. 그분도 절제하다가 투자를 했는데 트럼프로 인해서 이란과 전쟁이 발발했고 그것 때문에 손실을 본 것 같은데 아마 한 30-40% 손절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어제 다 처분했다고. 손실은 크나 마음은 편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젊었을 때 손해 본 거다고 이렇게 나이 들어서 손해 본 거다고는 상당히 지금 클 겁니다. 아마 그게 보통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주식 문제가 나이 들어서 절제를 하고 또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손실을 봤다 하니까 제 마음이 아픕니다. 트럼프라는 인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어제 제 친구가 그런 일 당했다고 하고 그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데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켰다. 그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물론 외국에서나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근자에 보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해답이 없는 인간이에요. 네. 마가 세력이라고 표현되는 공화당 내에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도 지금 내분이 일어난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미국 내의 여러 반응을 보면은 지금 인터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가 세력 내부의 비판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뭐라고 지금 반응을 보인 거니 그 사람들은 진짜 마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마치 우리 옛날에 그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 중에서도 윤석열의 그 계엄이 내란이다고 말하니까 또 그 중에 극렬 지지자들이 저것들은 원래 윤석열 지지자는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윤석열과 트럼프가 그 일체한 그 파벌들이 오버랩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이는 그 태동도 비슷합니다. 윤석열이 당선되는 그 과정하고
트럼프가 당선되는 과정하고 거짐 같아요. 거짐.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가 일부 특정 세력에 힘을 입어서 당선된 것도 확실하고요.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는 젊은 남자들에게 군대 가면 뭐 그때 제가 정확히 데이터로는 뽑을 수 없습니다만 거진 100만 원 이상 급여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로 인해서 당선됐다고 봐요. 조금 더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그 집에서 그 동물 키우는 거 있잖아요. 개 키우는 거 그것을 좀 보험으로 처리한 것을 갖다가 그런 비슷한 말을 흘린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로 저는 윤석열이가 당선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복무한 의무 복무자에 돈을 많이 준다는 건 좋죠. 더더군다나 그들이 그 군대에서 복무하는 동안 그 돈을 모아서 종잣돈으로 어머님 또 뭐라 하시네요. 근데 그게 상당히 좀 포퓰리즘 성격도 있고 너무 인상률이 가팔랐어요. 어찌됐든 그로 인해서 윤석열이 파면당한 지금까지도 20대 남자들에게는 지금 국진당 표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제 판단이 맞을란가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능적으로 이 젊은 세대는 변화를 추구하고 기존의 것을 이렇게 타파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모색하려는 그런 인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국진당보다는 민주당이 더 칼라가 맞죠. 본능적으로는 어느 나라나. 근데 희한하게 갑자기 그때부터 이게 국진당이 아니 20대가 보수화되는 경향을 걷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국가가 민족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고 트럼프도 저기 동부 그 산업지대 거기에 대해서 노동자들에게 좀 부자로 살 수 있게 해주겠노라. 그러면서 우리 부를 탐내는 것들이 미국 이민자다.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 벌게 해주겠다. 부자로 살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윤석열과 트럼프 당선은 일종의 민주주의 사고입니다.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그 제도의 허점이죠. 그게 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는 최상의 제도가 아니라 차선책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상대주의, 인간의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 끝에 나온 게 이제 민주주의 제도인데 하여튼 이제 트럼프는 윤석열이는 파면당했고 지금 그 추종 세력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 단죄가 이루어지고 있고
만약 국진당이 지속적으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위헌정당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지금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근대적, 봉건시대적 발상이고요. 그 자체가 정민적으로 헌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지금 이제 윤석열은 파면됐고 트럼프가 문제예요. 트럼프가 왜 이게 문제인 거니? 자고 미국 그놈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트럼프 이런 행동이 아까 말한 제 친구나 저에게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의 산업, 우리 오늘 아침에 반찬거리, 밥상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저도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만 내 마음이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뉴스를 다 보신 분 다 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취하고 안 취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내가 어떤 나라에 관세를 얼마를 매기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게 법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현대 사회에서 법과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 예측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깡그리 망가뜨려 버리고 오로지 모든 근거와 기준은 자기 마음이다. 이것을 공공연히 낮에 언론에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트럼프고 그것을 방송에 이야기해도 대놓고 그건 잘못됐다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나 봐요. 미국은. 세계에 있는 그 미군 장성들을 모아놓고 정확한 문구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조심해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요즘 미국이랑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예전에 미국이 이라크 침공할 당시에 마침 그 9.11 테러 직후라서 사람들은 많이 응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미국의 음성을 의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거의 사기라는 것이 증명이 됐죠. 그 위험한 살상무기가 이라크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과 전쟁이 있어서 전쟁의 개시에 단서가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대해서 트럼프를 위시한 미국 여러 말들이 현재까지는 물론 더 밝혀져야 할 사항입니다만은 거짓 사기 날조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걸 떠나서 미국 시민들도 지금 대다수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란의 그 비민주적인 정치 시스템은 개선이 돼야 되고 더더군다나 전번 시위 때 학살한 사람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란 국내의 문제고 그러나 그 학살에 대해서는
국내만 문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심사이기도 해서 외세의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미국이 더더군다나 트럼프가 지 마음의 기준에 의해서 지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지금 6천 갔다가 어제 아마 5천 턱걸이를 한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호르몬 뭐죠? 호르무즈죠. 해역 봉쇄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지금 심각한 직격탄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 어쩔 것이냐 고민해 보건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또라이 중에 또라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미래가 있냐? 저 미래가 없다고 봐요. 트럼프가 있는 한, 그럼 방법은 트럼프가 미국이 민주주의의 시스템에 의해서 파면시키거나 사형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윤석열처럼 그게 되겠는가? 참 저는 미국이 해야하네요. 예. 그 1628년인가요? 103년 108명의 메이플라워 선원들, 그 청교도 그 기상, 그 정신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의 미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트럼프 같은 인간이 당선된 것 자체도 일종의 사고였고, 그 다음에 그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 낮에 시민을 향해서 군이 총을 쏩니까? 그걸 또 대비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는 정당 방위라고. 전두환은 꼭 전두환 보는 것 같죠? 예. 참 그러고 보면 우리 민족은 대단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5.18 전두환 학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물론 그 전두환 철권 기간 동안은 조금 간헐적이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자기 몸을 불살라가면서 자기 몸을 저 고층 빌딩에서 던져가면서 한 걸 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약간 그런 것이 없어 보여요. 물론 이제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솔직히 약소국이고, 우리나라가 뭐 어째봤자 세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만은, 세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강대국 미국이 저러면 정말 인류는 힘들어집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요, 트럼프가 당선돼가지고, 나는 사실 러시아하고 대화를 할 때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강력히 말할 줄 알았어요. 트럼프가. 근데 정반대로 서로는 입장을 대변하고, 그래 지금까지 침공한 것 그 선에서 휴전해, 이렇게 말할 때 엄청 충격이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소련과 전쟁 이전에 취한 행동에 대해서는 저도 우크라이나를 100%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좀 현실적인 정치적인 행복을 했으면 좋아하지 않았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소련하고 저렇게 대결해야 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이론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살상하고 남의 영토를 침범한 소련을 인정한 트럼프가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지금은 100%예요. 아니 1000% 이해합니다. 쉽게 말해서 떡을 나눠 먹는 거죠. 너 우크라이나 이런 먹어. 나는 앞으로 어디에 먹을 테니까. 알았지? 너 그때 한 말 또 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게 어디냐? 1차적으로는 볼리비아죠. 그 다음 이제 이란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공했다. 그럼 미국은 지금 트럼프는 어쩌겠는가? 여기서 미국과 트럼프를 완전히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그럴 미국이 아니죠. 트럼프라는 이제 정치적 기형아가 나타나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범해도 미국은 용인할 수 있는,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는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트럼프 보관은 조금 좀 또라이 같은 발사입니다만은 캐나다를 먹을 수도 있어요. 트럼프는 충분히 하고 나올 놈입니다. 저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발상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트럼프를 쉬운 한 번째, 쉬운 두 번째 미국 주다, 너 주지사라, 너는 총리가 아니라 주지사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덴마크 영을 넘볼 수가 있나요? 그거에 그 또라이도 이런 보통 또라이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을 하니까 요즘은 사람이 니나 가지고 그러려니 하는데요. 굉장히 무서운 그 기형아죠, 기형아. 일종의 히틀러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지금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같이 이런 총구석에서 어머니 모시고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365일 외부하고 단절된 사람이 이런 말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저는요, 엊그제 2월 하순에 미군 비행기가 서해에서 위력 시위한 거 있죠. 이거 엄청난 사건이나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딱 내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이것은요, 윤석열이가 드론 띄워서 평양을 침범하고 똑같아요. 성격이. 지금까지 미국이 편대 비행하면서 서해에서 중국을 향해서 도발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할 수 있겠지만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거 하려면 적어도 우리나라 안방에서 그 짓 하려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보도 않고.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무섭게 보냐면요. 만에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불똥이 튀면 미국은 가버리면 끝이요. 그 대리자는 누굽니까? 우리나라잖아요.
우리하고 중국하고 싸움 붙이려고 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지금 중국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떡을 주려고 한 것 같아요. 미국이 뭔가 반대 급분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본은 아닌 것 같아요. 일본의 안위를 위해서 한국을 준다 이런 생각은 아닌가. 일본도 내가 보기엔요, 트럼프 사고는, 기존의 미국 사고는 철저히 일본을 껴안고 한국을 버린다 이 사고였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사고는 일본도 버릴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뭐 이제 제 생각이 조금 빗나갈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통계로 보는 그 정보로 봐서는 그래요. 그럼 뭔가 반복된 이야기지만 지금 트럼프는 캐나다를 먹으려는 것 같아요. 대신 러시아, 우크라이나 먹어. 조금 더 신나면 폴란드도 먹어. 중국, 한국, 일본 먹으려면 먹어.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이다니까요. 트럼프는 굉장한 또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저 중국, 대만 먹어. 이것 갖고는 이 파트저가 가치가 서로 대등 관계가 없어요. 대만을 중국한테 주고 미국이 캐나다 먹은다면 중국이 인정하겠어요? 러시아가 인정하겠어요? 좀 더 큰 걸 줘야겠죠. 더더군다나 저 그린란드까지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트럼프는 뭘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가? 미국 국익을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이름 하나 남기기 위해서. 자기 욕구, 뭔가 좀 성취하는 욕구, 갉아먹은 욕구, 남을 넘어뜨리는 욕구. 그렇게 해서 트럼프는 자기 부를 축적해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서해에 도발한 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시사한 바가 너무 커요. 첫 번째, 우리한테 통보지 않았다는 거. 이학번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 방문을 할 때 저것들이 막았죠. 미국이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 없었다고. 이런 놈들이에요. 우리나라 장관이 우리나라 영토에 가려는데 막았어요. 논리적으로는 걔들이 유엔 협정을 해서 우리는 미군이 아니라 유엔 군으로 왔기 때문에 유엔사의 사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 그 말 자체는 맞죠. 어찌 보면. 그러나 넓게 보면 그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 논리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번에 뭐 미국이 미군의 비행 편대가 아니라 유엔의 비행 편대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는 통보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지랄을 하고 지금 있는데, 이게 지금 저는 굉장히 지금 이건 상당히 지금 어떠한 시금석이거든요. 한번 간을 본 거예요. 딱 해가지고 변곡적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 달 있다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죠. 트럼프 머릿속에는 분명히 지금 이런 부분이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언론은 뭐 그때 와서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대화를 하냐 안 하냐 이것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빠트제, 예, 중국 너 어려운 거 허용할 테니까 우리한테 허용해라 이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영상은 계속 지금 유지하고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에 한번 검증해 봅시다. 이 트럼프가 어떤 길을 걷는가. 저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갖는 것은 미국 내에서 트럼프를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제 반대 세력이 많이 나오고 있고 11월 선거 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지금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트럼프는 중간 선거 후에 의석수의 변화가 오면은 파면으로 소추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속전속결로 파면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지성이 살아 숨쉬는 거죠.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저는 파면되리라고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51% 확률도 봅니다만은 이것을 모를 리 없는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취할까 이게 나는 살떨려요 사실.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한 지금 말로 표현 안 되고 겉으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조용히 파면당하고 조용히 물러나고 그럴 인간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로 피비린내 나는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아요. 미국의 헌법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 거니? 단순히 대통령을 두 번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연임만 할 수 없다는 건지 그렇게 모르겠는데 지금 트럼프는 벌써 지가 연임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저지랄 하면서도. 연임이 헌법상 가능하다면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패하면 이제 파면 전국으로 하겠죠. 그 파면 전국까지도 참을 수가 있어가지고 먼 일을 도모할 수가 있는데 연임을 못한다고 이렇게 그 규정이 되어 있다면 파면 전부터 움직일 거예요. 트럼프는 분명히 움직입니다. 그건 뭡니까? 윤석열이가 경험하다고 똑같죠. 지굴 지갑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장애집권하고 못하면 윤석열처럼 사형 선고 당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엊그제 30% 손절하고 나온 제 지인에게 잘했다 그랬어요. 트럼프가 있는 한 미래는 없다. 항상 불안하다. 그런 와중에 몰라주시기로 하느냐. 고동이라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더 큰 혼란이 오면 그때 투자하는 게 낫겠어. 이렇게 위로를 해
드렸습니다. 요즘은 뉴스가 어디 국내 뉴스가 아니라 국제 트럼프 하는 짓거리 보는 뉴스를 지금 점철돼 왔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뉴스가 관세로부터 시작해서 아마 계속 이럴 거예요. 11월이 멀지만 금방 갑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파면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한 7, 8월 되면 그때는 아마 우리나라 국내 뉴스는 쩌리 가고 국제 뉴스가 도배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조금만 한눈 팔면은 정말 어느 물결에 휩쓸려 갈지 모르겠어요.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 21세기 우리 현대사가 한 인간을 잘못 뽑아가지고 그 인간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이 삼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가 딱 이 고차가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은 이제 변수가 있죠. 제도상. 소련하고 중국은 상수로 딱 고착이 돼 있어요. 미국 지금 트럼프가 지금 저도 상수를 되려고 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군대를 저렇게 쉽게 남용하는 것은 그 DNA가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의 그 중론이 특히나 그 마가 세력 중에서도 트럼프를 비판할 때 이 문구가 나오잖아요. 미국의 군대를 함부로 사용한다. 이 문구가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지적이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의 그 민주적인 그 정화 시스템이 상당히 허약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그 마약 단속국 그 직원들이 총으로 시민을 죽이는 것이 2번, 3번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시위가 그치나? 뭐 우리나라는 더 뭐가지 이렇게 더 버티지 못했죠. 난 그 이해가 안 돼요. 현재 그 애 엄마는 어쩝니까? 그 아이 있는 엄마는 참나. 그 간호사였던 그 남자분들도 뭐다 생명이 있겠습니다만 귀하고 그랬습니다만 아이 엄마가 그런 게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도대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100번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요. 이 납득한 일이 안 가는 연장선에 미국의 서해 비행기 도발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한미 그 미 이산 사단장인가 한국군 사령관이 그 사람 말도 정말 괴짜고 불쾌해요. 어릴 때 미국 국기를 보고 자랐고 미국과 이렇게 한국하고 악수하는 그 밀가루 포대에 있는 그 밀가루를 먹고 자라고 미국 놈 똥구멍 따라다니면서 초콜릿 하나 얻어먹으려 했던 우리 저 광주 저 뭡니까 저 비행장 있잖아 미국 비행장 그것들이 혹시나 버린 그 잠바 하나 얻어 입으면 최고의 행복을 알았던 사람으로서 미국 하면 정말로 아름답고 따뜻하고 평화롭고 이렇게만 자라왔잖아요.
더더군다나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메이플라워의 그 당당함, 그 기상, 그 간절함을 숭상하고 자유와 생명과 평화와 행복에 대해서 우리 인류의 종착점으로 알았던 그 미국이 지금 저렇게 된다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우리한테 사실 보면 철천지 원수입니다. 예. 고종을 얼마나 많이 배신하고 능멸했습니까, 미국이. 카스라 때부터 밀라이죠, 그게. 정말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을 겁니다. 고종이 그 내막을 알았더라면. 뭐 6.25 때 우리 미군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학살한 것은 전쟁 와중이니까, 혼동이니까, 더더군다나 공산당과 우리 국민을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그렇다 손 칩시다. 뭐 그것도 절대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베트남 가서 많이 학살했잖아요. 인정해줘야 그거야. 그것도 그지만은 인간으로서 얼마든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것까지 인정해 주자 이거야. 그런데 광주 화살 때는 어땠습니까? 북한 지키라고 놔둔 군대 빼가지고 광주로 보내서 시민을 죽였잖아요. 누가? 미군이 자기가 지금 우리나라 국군 작전 지휘권 가지고 있고 자기들 승인하에서 그리 광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미국은 결정적 시기에 한국을 비판했어 사실. 6.25 때 미국이 한국 온 것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들 때문에 왔다. 지들이 이걸 위해서 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문제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문제예요.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오늘 이후로 미국 11월 중간 선거까지 제발 좀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그렇지만 않을 것 같아요. 당장은 이란과의 전쟁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되는가 이제 문제인데요. 이미 이제 물은 엎질러져 가지고 트럼프 지금 인기는 급락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고 역사 속으로 사실 트럼프는 절대 아니죠. 그 성격이. 또 트럼프는 그러게 하고 싶어도 그 밑에 있는 추종 세력들이 자기 밥그릇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트럼프를 또 수정하면서 부추길 거 아닙니까? 문제네요. 참 지금 제가 이 골반에서 그런 생각 해봤자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상당히 지금 저는 엄청난 목걸음이 몰려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조금 안 했으면 쓰겠어요. 이즘이 참 복도 없죠. 예. 아무리 자기가 잘해서 주가 5천, 6천 뛰면 뭐합니까? 저 트럼프가 저 뻘짓거리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예.
트럼프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썸뜩해요. 대법원에서 자기 나라 법원에서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이 뭐 대법원이니까 뭐 판결을 났습니다만 그나마도 이러이러하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나 다른 법 있어? 뭐 301조 302조 있어? 그걸로 할게. 이지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WTO 체제 하에서 함부로 관세를 남용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전쟁이죠. 그게 세계를 향한 전쟁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지금 슈퍼 파워니까. 그리고 그 다음 2등 3등한테는 적절한 밑밥을 주죠. 내가 니기 열어먹고 떨어져, 내가 할 테니까. 지금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 뭐 젤렌스키입니까? 뭐 자기 땅 회복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저러는 한 절대 안 돼요. 대만 독립이요. 웃기지 말고 절대 안 됩니다. 트럼프가 있는 한. 말로는 그러죠. 솔직히 말해서 약속 대련이에요. 네. 여기 먹을게, 너 거기 먹어. 약속 대련입니다. 지금 마치 일본 필리핀 먹어, 일본 한국 먹어, 우리 필리핀 먹을게, 그런 논리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꼴방에서 어머니 모신 놈이 뭐 그렇게 말이 많냐. 말이 많았네요. 이제 어머님 한번 뭔가 어머님 일어날 때가 됐네요. 조금씩 깨서 아침 밥을 드려야겠습니다. 이제 7시 40분 되어가고 있죠.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